안녕하세요. 배우며 산다를 모토로 살면서 제가 미디어를 통해 얻고 느낀 바를 공유하고 있는 임세연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영상은 7월 15일에 촬영하고 있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전지적 독자 시점에 언론 배급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영화 보고 돌아와서 바로 만드는 콘텐츠는 오늘 한번 도전해보고 해볼만 하다 싶으면 앞으로도 기대작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적 독자 시점은 원작 웹소설은 물론이고 웹툰으로도 엄청나게 성공했었죠. 웹소설 쪽 트렌드를 바꾼 기념비적인 작품이라는 평가를 많이 듣습니다. 원작 자체가 막강한 팬덤을 갖고 있어서 영화 소식이 처음 알려졌을 때부터 캐스팅, 첫 비주얼이 공개될 때마다 계속 화제가 됐습니다. 전지적 독자 시점에는 회, 빙환, 회기, 빙의, 환생이 다 나옵니다. 이 얘기는 정말 지겹게 들으셨겠지만 회빙환이 요즘 트렌드다 하던 시기를 지나서 이젠 모두가 회빙환을 하는 때가 왔고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드라마에서 잘된 작품도 생기다 하다 보니까 이젠 회빙환 좀 그만해라, 이미 유행 다 지나갔다, 이런 말까지 다 나오기 시작했죠.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지금 갖고 있는 이 지식을 갖고 과거로 돌아가서 남들보다 정보의 우위에 서서 다 새로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욕망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일침 놓는 칼럼들도 제가 참 많이 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MZ만의 욕망이겠습니까? 60대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런 욕망은 똑같이 있지 않을까요? 또 원래 슈퍼히어로물은 영웅으로서 각성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회빙한 물들은 그 중간 과정이 거의 생략되어 있어요. 요즘 독자들은 그런 시기를 못 견딘다고 하잖아요. 초반부터 하이라이트가 빵빵 터져줘야 이제 직성에 풀리는 거죠. 또 주인공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할지 정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일명 사이다 전개가 가능한 거예요. 요즘 독자들의 취향에는 이런 회빙한물이 참 잘 맞는다고들 하죠. 근데 회빙안이 그렇게 넘쳐나는데 당연히 전독씨가 회빙안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인기가 있진 않았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요. 제가 남성향, 여성향이라는 구분에 약간 물음표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독씨는 현판, 그러니까 현대 판타지, 남성향이라고 하는 현대 판타지인데 여성 팬도 많다라고 분류되던 작품 중 하나였어요. 또 웹소설은 단순하다, 그냥 가볍게 킬링타임용으로 보는 거다라고 하지만 전독씨는 그 방대한 세계관과 동서고금의 원전들을 차용하고 깨부수는 그런 방식 같은 게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지적 독자 시점 세계관이랑 이게 장르적으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이제 작가나 독자가 책의 주인공에게 빙의해서 책에서 봤던, 책에 썼던 내용을 직접 경험하며 이야기가 전개되는 책 빙의물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여기서는 당연히 원래 내가 알던 대로만 서사가 전개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계속 스토리에 개입하면서 이야기가 다른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마치 롤플레잉 게임 같은 거예요. 전지적 독자 시점의 경우 세계관이 이렇습니다. 평범하게 외로운 독신 남성 김독자는 지방 3류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계열사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김독자는 중3 때부터 3149편에 달하는 장편 판타지 소설 멸살법을 10년 넘게 꾸준히 읽어온 유일한 독자였는데요. 그러다 멸살법이 완결되던 날 소설에서 봤던 내용이 실제 눈앞에 펼쳐지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엔 자기가 읽었던 멸살법의 주인공 유중혁도 있습니다. 김독자와 유중혁의 관계는 어떤 거냐면요. 이게 BL로 2차 창작이 하도 많다 보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둘이 같이 나오는 분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거냐면요. 김독자한테 유중혁은 내가 읽던 소설의 최애, 존잘님, 나는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함께해서 저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해. 이런 관계인 겁니다. 이 관계성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서 2차 창작이 많았던 거예요. 어쨌거나 요약하면 이 세계에서 계속 미션이나 퀘스트가 떨어지고 그걸 해결하면 코인이라는 게 쌓이고 아이템을 살 수 있습니다. 김독자를 비롯한 주요 인물들이 이 RPG 게임의 플레이어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각자의 플레이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이 상황을 매개해서 중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중계 방송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전지적 독자 시점에서는 그 좀 귀엽게 생긴 좀 인형 같은 애, 도깨비가 이 방송을 중계하는 스트리머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성자들이 방송을 지켜봅니다.
근데 이 성자들은 역사적 인물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이순신, 제갈량, 뭐 광해군, 손오공 뭐 이런. 아직 영화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안 나왔고 그냥 성자들이 있다고만 나옵니다. 스토리를 지켜보다가 누가 마음에 들면 내가 제 배우성 할래 하고 이렇게 입후보를 하시고 플레이어들이 자기한테 입후보한 사람들 중에 자신의 배우성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성자들이 나오는 걸 또 성자물이라고 부릅니다. 현판에는 이런 세부 장르들이 되게 많아요. 다시 말해 전지적 독자 시점은 김독자가 일종의 게임 속에서 작가 역할을 하면서 알고 있던 서사를 다시 쓰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당연히 뭐 자기 마음대로 쓸 수는 없죠. 이게 일종의 스트리밍이 되고 있다 했잖아요. 방송을 보고 있는 성자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더 재미있다, 더 흥미롭다, 이게 더 개연성이 있다고 계속 설득을 하고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사실 웹소설이 소비되는 영상이랑도 비슷하다는 게 좀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웹소설이나 웹툰은 댓글창이 열려있는 곳에서 연재를 하잖아요. 그럼 댓글창에서 뭐 이번 화가 최고다, 요즘 전개가 이상하게 흘러간다, 막 또 댓글창 난리 나고 그러면 작가들은 그 반응을 체크하면서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지, 뭐 어디에 힘을 줘야 될지 결정하잖아요. 근데 그게 더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고 재밌고 뭐 개연성이 있다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죠. 이렇게 웹소설은 플랫폼에서 독자들이 직접 서사를 바꿔나갈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참고로 전지적 독자 시점 그 안에 있는 소설 멸살법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걸 결국 말하고 싶었던 건가? 쉽게 그 10년 넘었던 연재가 끝난다는 설정인데요. 김독자는 이 엔딩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를 스스로 스토리를 바꿈으로써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원작이랑 영화가 기본적인 주제의식은 공유하지만 풀어나가는 방식이 조금 다른 지점이 있는데요. 영화는 독자가 결말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좀 더 드라마틱하게 각색이 됐다고 해야 할까요? 영화 극 초반에 주변 사람들을 다 희생시키고 혼자 살아남는 이 결말은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자가 서사를 바꿔나가는 행위를 좀 더 극적으로 강조하죠. 웹소설도 독자가 멸살법 전개에서 동의할 수 없는 지점이 있었고 그걸 바꿔나가는 모습들이 점차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초반부터 소설이 최악이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멸살법이 김독자 인생의 구원이 됐던 포인트를 초반에는 좀 더 강조해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멸살법이 김독자 인생에 어떻게 구원이 됐는지, 왜 10년 넘게 이 소설을 읽었는지, 유중혁 캐릭터를 왜 응원했는지는 좀 후반부에 내레이션으로 나중에 풀립니다. 자, 설정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영화를 보고 온 입장에서 살짝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장편영화 5편 판권 계약을 맺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영화는 정말 5분의 1만 다룬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진짜 원작 흐름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원작이 어느 지점까지 거의 그대로 옮겼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사 리뷰 같은 거 보고 뭐 갑자기 뭐 학폭이 나온다고? 뭐 계약직 노동자 뭐 그런 게 전독시에서 왜 나와? 뭐 하는 댓글들을 봤는데 사실 그게 원작 초반에 다 나왔던 이야기는 맞거든요. 근데 김독자가 뭐 일진들한테 찍혀갖고 왕따 당하고 뭐 이직을 계속 반복하고 뭐 지금은 대기업 계열사의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그런 설정을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썼을지도 모르는 그 설정을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을 이용해서 좀 더 강조해서 보여주는 쪽으로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전독시 제작자분을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비정규직이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저한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분이 지금 이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계셔가지고 이 영상도 어쩌면 보실지도 모를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이 영상은 미리 보고 온 사람으로서 해드리는 가이드 느낌으로 찍고 있는 거니까요.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지수 씨가 연기한 이지의 캐릭터가 총을 들고 있던 설정 때문에 뭐 성자, 배우성 이런 설정을 다 삭제한 거 아니냐라고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이 성자, 뭐 배우성 이런 설정이 영화에도 다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되죠. 이제 혹자는 이제 성자 설정 빼면 해리포터의 마법 없고 반지장에 반지 없는 거랑 똑같다고 비유를 했던데 이거 맞습니다. 없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건 다 원작 그대로 왔습니다. 다만 이제 성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는 이번 영화에서는 안 나와요. 이제 역사적 인물들이라는 뭐 그런 힌트나 언급도 없습니다. 쿠키 영상도 있는 걸 보면 아마 후속편을 만들게 됐을 때 거기에서 다룰 생각이었겠죠? 원작에서
이지의 배우성이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라는 게 언급되기 이전 부분까지만 영화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순신은 삭제한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영화가 그 부분까지 안 가가지고 후속편을 봐야 알 것 같아요. 라는 게 저의 답입니다. 또 원작 보면 뭐 성자들이 자기랑 관련된 이야기를 일종의 리메이크를 해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일 재밌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봐볼게. 그러면 손오공 이야기를 어떻게 리메이크 할 건지 뭐 너무들 좋아하시는 이순신 장군 에피소드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렇게 독자들이 참여해서 뭐 클리셰를 깨부술 수도 있고 원전을 새롭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뭐 그런 작품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계관과 주제의식 같은 건 원작 웹소설이나 이번 영화가 그대로 똑같이 갑니다. 이제 CG나 프로덕션 디자인은 정말 원작에서 텍스트로 묘사됐던 세계관을 영상으로 만들어내려고 진짜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제가 정말 기자가 돼서 이제 산업 관계자분들을 취재하다 보면 나중에 영화 볼 때 그 스태프들의 얼굴, 뭐 CG 회사 대표님 얼굴이 계속 눈앞에 가서 아른거려요.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전덕씨 볼 때도 그랬습니다. 전지적 독자 시점 얘기하는 김에 신감기의 이야기도 좀 덤으로 해볼까요? 전지적 독자 시점을 만든 제작사 리얼라이즈 픽처스는 이제 7년 전에 신감기 시리즈를 영화한 곳이기도 해요. 사실 웹툰 원작 영화는 흥행에 실패한다는 징크스가 한동안 있었는데 쌍천만을 찍었죠. 이미 뭐 제작사 대표님이 인터뷰에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뭐 드라마 판도 나오고 영화도 3, 4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해리포터 시리즈처럼 더 길게 갈 수 있는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겠죠? 신과 함께 원작 웹툰은 3부작이었는데 영화는 2부작이 되면서 각색된 부분이 좀 많았어요. 먼저 신과 함께 지옥하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나태지옥일 텐데 이게 원작에는 없고 영화에만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한국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태하게 살면 영혼이 달리기를 하는 지옥에 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막 근면, 막 성실, 열정 이런 거 강조한 한국에서 무엇이 관객의 죄책감을 건드리는지 너무 정확하게 인지한 각색인 것 같아요. 정말 한국 관객을 뜨끔하게 만드는 아예 지옥 구성 자체가 웹툰이랑 완전히 달라요. 도산, 화탕, 뭐 한빙, 뭐 원작에서는 이렇게 갔는데 영화는 진짜 직관적으로 살인, 나태 이렇게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개념으로 바꿔서 그렇게 관객이 좀 이해를 돕고 자기 상황을 대입해서 삶을 좀 반추할 수 있게 했었죠. 또 1편에서 많은 사람들을 올렸던 현몽이 엄청 심파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각색이 됐어요. 원작에서는 저승에서 좀 재판관은 무관하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엄마의 꿈에 나타나는 거였고 뭐 엄마가 말도 할 수 있었고 김송이 하늘에서 좀 잘 나가는 장군의 모습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이게 영화에서는 어머니가 말도 못하시고 뭐 고생만 하시다가 아들 둘도 연달아서 잃고 뭐 사법고시 8수 끝에 1차 시험에 합격했던 김소홍이 그렇게 안타깝게 죽고 엄마의 꿈속에서 대법관으로 등장한다. 이런 거 자체가 되게 한국사에서 말하는 금이환영 같은 거잖아요. 또 원작에서는 김정이 엄청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요. 영화판에서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소방관으로 나왔습니다. 좀 이런 사람이 귀인으로 분류돼서 환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그런 새로운 설정을 받았고 그런 타인을 위한 희생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아마 영화판에서는 진기한 변호사가 없었죠. 웹툰에서는 진기한 변호사가 오로지 뭐 두뇌와 언변만으로 뭐 지옥에서 대왕들이랑 맞짱 떴는데 이제 영화판에서는 그 역할이 강림에게 많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진기한 변호사는 초능력자는 아니잖아요. 이제 강림 캐릭터한테 막 말 잘하고 뭐 이제 싸움도 잘하고 이승의 일에 뭐 개입도 할 수 있는 설정을 주니까 이제 시각 효과의 양과 질 이 중요한 이 시리즈에서 뭐 거의 슈퍼히어로 영화의 슈퍼히어로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 됐죠. 또 강림이 아버지를 원망하는 고려지대 장수였다는 설정이나 뭐 해엄맥이 강림의 입양된 동생이었다는데 뭐 또 뭐 아버지가 동생을 더 좋아하니까 더 질투하고 뭐 이런 설정들이 되게 뭐 출생의 비밀, 뭐 속죄 뭐 이런 게 되게 한국에서 중장년층을 넘어서 노년층까지 좀 보편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설정들이었죠. 어쩌다 보니 신관계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어쨌건 신관계는 각색이 엄청 많이 됐지만 전독씨는 제 기준에 원작 초반 흐름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저는 전독씨에 대한 관객 반응이 어떨지 정말 예상이 안 가요. 최근 개봉작 중에 이렇게 예상하기 힘든 영화가 없었어요.
저는 제가 봐서 좋은 거랑 남들이 봐서 재밌는 거는 구분을 하려고 하고 후자를 추정하기 위해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 빙의물이나 회빙안, 성자물 이런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뭐 남들이 재밌다고 하니까 요즘은 이런 게 재밌다고 잘 팔리는 건가 보다 하게 되는 쪽이었거든요. 근데 전독씨는 그렇게 호평받았던 설정과 세계관이 영화에 그대로 나와요. CG도 엄청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수치를 통해 증명해온 거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취향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관객들이 이거 재밌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SNS에 매기는 전문가 점수랑 그 오락성 점수도 그 생각을 반영해서 매기긴 했어요. 웹소설 아직 연재될 때, 아직 인기 최고조일 때 웹툰이 나왔잖아요. 그때 웹소설 내용 다 아는 사람들이 그냥 웹툰 보고 또 좋아했던 것처럼 내용 다 알아도 영상으로 나올 때 즐길 수 있어야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관객 반응이 썩 좋지 않다면 관객들이 열광했던 설정과 스토리가 나오기 이전 너무 그 초반 분량만 영화로 나와서 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2시간이 안으로 안 되죠. 2시간 안에 우겨넣다가는 내 세계관 전달이 안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그 이후에 전독씨 아류작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더 이상 이게 신선하게 느껴지지 않아서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했던 생각을 하나 더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전독씨 자체가 웹소설이 관객 참여형, 인터랙티브한 그런 성격을 지닌 매체로 진화하는 것을 메타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었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영화 산업은 전혀 절대 인터랙티브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영화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최소 5년 걸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관객이랑 상호작용을 합니까? 시나리오를 미리 보여줄 수도 없고 나중에 포스터 나오고 예고편 풀리고 관객 반응 나오기 시작할 땐 그때는 수정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만들고 이제 다 만든 거를 내보내는 건데 예를 들어 이지의 캐릭터가 총을 드는 게 말이 되냐면서 반응이 안 좋았잖아요. 제작진들은 그 정도라고 아마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웹소설이면 다음 연재 때 수습을 하면 됩니다. 근데 영화는 그게 안 돼요. 또 이를테면 이제 웹소설 같은 경우는 혼자 쓰는 거고 전독씨 같은 경우는 부부가 썼다고 알고 있는데요. 영화는 수백 명이 달려드는 작업입니다. 또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좀 더 몸이 가볍죠. 근데 이제 전독씨 같은 그런 영화는 제작비가 수백억 들어가는 몸이 무겁죠. 본질적으로 너무 다른 두 매체를 오가는 트랜스미디어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웹소설 전독씨를 즐기던 사람들의 욕망이랑 이 영화가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 매우 다른 작업이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박스오피스에서의 결과가 어떨지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영화 보고 오자마자 영상을 찍은 거라 조금 두서없이 말하기도 했고 좀 깊이 있는 편보다는 정말 가이드 느낌으로 썰을 풀어봤는데요. 앞으로 좀비딸, 악마가 이사 왔다, 판타스틱4 새로운 출발 같은 영화도 있으니까 종종 신작 관련된 이야기도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